한준이는 이제 일어나도 된다라는 네 지금 모니터가 없어졌어요. 아, 축구장이 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아, 자 이제 정순주 아나운서가 자리를 이동하시겠습니다. 뿅! 야, 탔어. 반가워요. 위원님 저 궁금한 게 이 옷은 위원님 거예요? 아니면 방송국 거 이거 그대로 지금 아시안 가지고 게임 계세요? 중계복이에요. 그냥 바로 끝나자마자 여기 그냥 뛰어서 넥타이만 왔죠? 풀르고 여기 방송국이 목동이라서 지금 이렇게 오면은 바로 이 정도 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 쿠웨이트가 이런 경기력을 보여줄 줄 모르고 야, 이 팀을 내가 풀타임도 보고 쿠웨이트의 23세 이 아시안컵 조별 예선 경기까지 딱 봤는데 괜히 분석. 와, 진짜 허탈하더군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아니 이 팀 뭐야? 그 뭐예요? 저 보면서 진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비는 뭐 거의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던데요? 맞아요. 중동 팀이 사실 이렇게까지 큰 스코어로 진 경우가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94년도 히로시마 아시아 게임 때 그때 조별리그 1차전이었을 거예요. 네팔전 때 황선홍 감독이 선수로 그때 뛸 때입니다. 11대 0으로 네팔을 대승을 할 때 그때 혼자 8골 넣었거든요. 네. 네, 그게 엄청난 기록인데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팀마다 이제 목표들이 있을 텐데 네. 아마 쿠웨이트도 나름 토너먼트를 좀 본 것 같아요. 경기가 조별리그 일정이 팬들 해설할 때도 들으셨겠지만 1차전 끝나고 하루 쉬고 바로, 그 다음 경기예요. 네. 2차전. 그 다음에 이틀 쉬고 그리고 3차전이에요. 조별리그 때 힘을 최대한 비축을 해놓고 중요한 토너먼트 단판 승부 때 승부를 보는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C조 같은 경우는 두 팀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네. 이 두 팀이 기권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쪽은 3위 팀이 하나가 빠진 조도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이 있는 조는 3팀밖에 없고 뭐 그렇게 따진다면 3위 정도 해도 지금 토너먼트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에 있는 상대 팀들은 한국전에 힘을 빼기가 싫은 거예요. 그쵸. 힘 괜히 줬다가 어차피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페이세 감독이 4-3-3 운영을 하고 약간 공격적인 축구를 해요. 포르투갈 연령별 대표팀을 쭉 이끌던 감독인데 작년에 여름에 지휘봉 잡아서 성적이 계속 좋았단 말이죠. 네. 아시안컵 예선 이라크랑도 2대2 비기면서 2승 1무로 예선을 잘 치렀어요. 네. 그러고 이제 왔기 때문에 나름 토너먼트를 지금 보고 쿠웨이트가 준비를 했는데 한국 경기는 압박도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내려서서 지역 방어만 하다가 역습을 해서 그냥 경기를 마치자. 주자는 느낌보다는 뭐 버티다가 무실점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결국은 집중된 에너지를 내일 모레 있는 바레인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태국전 뭐 그쪽에 이제 쏟아서 어느 정도 이제 토너먼트에 나름 이 팀도 맞춘 것 같은데 바로 정우영 선수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황선홍 감독이 아무래도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고. 마음고생도 심했고 뭐 황선홍 감독 전술로 이번 대회 뭐 금메달 딸 수 있겠어? 주위에서 약간 비아냥대는 그런 목소리를 들었겠죠. 네. 그리고 선수들도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는 일단 베스트 멤버로 해서 초반에 좀 이른 선제 득점을 해서 경기를 좀 편하게 에너지 소비 없이 끌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중요했고요. 우리 경기를 봤을 거예요. 네. 지난번 6월에 했던 중국과의 2번의 평가전 그게 가장 요 멤버가 뛰었던 최근 경기이기 때문에 그 경기를 아마 보고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1차전 때 천성훈 선수가 최전방 원톱이었고 네. 2차전은 조용욱 선수가 원톱이었는데 되게 이른 시간에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박재용 선수가 원톱으로 나섰거든요. 그리고 나서 측면 위주의 크로스 공격 위주 경기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팀 입장에서는 우리 내려서서 어차피 한국은 측면 위주의 크로스 공격을 하면 우리가 두 줄 수비로 있다가 크로스만 잘 차단한 다음에 역습하자. 최전방에는 9번에 모하메드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이제 최전방 공격수인데 그 선수 놓고 하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웬걸? 우리는 조용욱 선수를 선발로 내세요. 그러니까요. 조용욱 선수는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유형이 아니잖아요. 네. 등지고 수비 달아주고 연계해주고 들어가서 헤딩으로 받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쿠웨이트는 다른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용욱 선수 들어가서 수비 라인을 이렇게 주위를 흔들면서 수비를 끌고 다녔잖아요. 네. 정우영 선수가 있고 엄원상 선수가 있고 또 고영준 선수가 오늘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면서 그 네 선수가 순간적으로 오히려 그 배후 공간을 침투를 하고 조용욱 선수는 조력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초반에는요.
딱 주고 수비 라인만 끌고 침투하는 우리 윙어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전반은 초반에 또 오른쪽 라인이 살면서 황재원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좋았어요. 네네. 오른쪽 수비. 황재원 선수가 오른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한국의 약간의 좀 유기적인 그러한 공격 플레이를. 움직임에 당황한 것 같고 또 쿠웨이트 선수들이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이클이나 몸 상태가 네.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몸도 무겁고 그 상황에서 대량 실점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우리는 그런 팀을 상대로도 9대 0이라는 대승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줘야 돼요. 이게 선수들이 고루고루 골을 넣었고 이런 첫 번째 흐름을 승기를 가져갔다는 그 흐름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청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이선에 뭐 송민규 같은 선수도 있고 한데 송민규 선수는 지금 작은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컨디션이 완전치 않은 몸 상태이기 때문에 훈련도 좀 따로 한 것 같고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투입하지 않았고 이강인 선수는 21일 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강인 선수 합류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베스트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박규현 선수 네. 나왔죠. 네. 그리고 우리 이한범 선수가 있고 와일드카드로 뽑은 박진섭 선수를 요즘에 이제 소속팀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도 하지만 센터백으로 이번에 쓰려는 것 같아요. 네, 센터백으로 이제 포진을 시켜서 박진섭, 백승호, 네, 요 전북 라인을 아마 토너먼트도 그렇고 우리 중행기 때는 아마 이 와일드카드로서 중용할 것 같습니다. 이 허리의 축으로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우현 같은 아주 활동량이 많은 선수로 이렇게 내려선 수비를 하는 팀에게는 이런 선수가 또 의외의 히든 카드로서 그렇죠.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또 맡겠죠. 고영준 선수를 이날 최전방에 조용욱 선수와 함께 수비할 때는 또 이렇게 투톱처럼 프리하게 움직이게끔 했고요.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선수 맞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엄원상 선수를 놓고 오른쪽은 이제 서령우 선수도 들어올 수 있는데요. 좌우 풀백을 다 볼 수 있죠. 서령우 선수는 이제 A매치 A팀 갔다가 왔기 때문에 이 경기 쉬어라. 네. 홍현석 선수도 좀 쉬어라. 그래서 선발론 투입을 안 하고 요 멤버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광현 선수는 이날 놀았고요. 아니 뭔가 좀 몸도 풀고 싶은데 네. 오질 않으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시간 내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멤버에 베스트가 되게 되면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이강인 선수가 이제 어떤 롤을 수행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령우 선수가 들어오면 네. 서령우 선수가 아마 조금 더 풀백에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홍현석 선수가 어느 정도 여기에 베스트 라인업에 또 역할 수행을 하느냐. 근데 전체적으로는 부분적 로테이션을 중요한 경기에서도 조금씩 쓰면서 들어갈 거예요. 이번 일정이 그냥 이틀 쉬고 경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일정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빡빡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도 선수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토너먼트로 가서는 체력적으로 힘들고 거기서 이제 계속 매경기 뛰게 하는 김진야 같은 선수는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힘든 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도 여러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을 좀 많이 뽑은 거예요. 이 공격 라인의 파괴력 이게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번 대회는 와일드카드로 공격수를 안 뽑았잖아요. 공격수를 아마 좀 뽑으려고 찾았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모로 여의치 않았겠죠. 유럽파들은 안 내주죠. 그렇죠. 의무 차출이 아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로 좀 데리고 오고 싶어도 뭐 황의조나 이런 선수들을 좀 데리고 오고 싶어도 안 내보내요. 그러면 국내 리그에서 찾아야 되는데 주민규 같은 선수 여기 다 지금 주민규 아마 주민규 선수도 글쎄요 홍 감독님한테 아마 얘기는 했을 거예요. 아마 팀 내에서도 그렇고 좀 여의치 않으니까 안 데려왔겠죠. 네. 그리고 나서 최전방 공격진이 박재용이라는 선수 전북이에요. 아시죠? 박재용 선수가 있고 안재준 선수가 있는데 최전방에 박재용 선수가 사실은 아직 경험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네. 이런 큰 대회에서 과연 이 선수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미완의 덱인데 그 상황에서 1차전은 이 선수들 처음부터 내보내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많은 조용욱 선수를 놓고 유기적인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스위칭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스위칭도 하고 이제 배우 공간을 놓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날 경기에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더 많았고요. 근데 상대가 워낙 순간적인 존 프레싱, 압박도 잘 하지 않고 거리를 다 줬어요. 안 쏟고 그냥 킥하려면 킥해, 패스하려면 패스해. 네.
패스 진짜. 넣어주면 그러면 우린 중앙에서 일단 틀어막을게.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를 우리 선수들이 잘 공간 활용을 통해서 잘 움직여줬고 뒤에서는 좋은 패스들이 잘 나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무적인 건 컨디션이 우리 선수들이 괜찮더라. 몸 상태가 좋아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다. 네. 이한범, 뭐 황재원 그런 수비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박규현도 그렇고 미드필더들, 뭐 이선 다 선수들 컨디션이 지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2차전 태국전 때 아마 큰 폭의 로테이션을 하겠죠. 지금 태국전까지 그냥 확 잡아버리고 우리 편하게 세 번째 경기엔 좀 쉽게 로테 돌리면서 편하게 가자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태국을 조금 더 힘을 빼고 우리 그냥 바레인을 잡자 이렇게 갈까요? 아 근데 지금 우리 전력이라면 부분적 로테이션을 큰 폭으로 해도 태국을 잡을 수 있어요. 후보군에 있는 선수들의 폼이 전체로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뭐 수비수로 김태현이나 이재익이나 이런 선수들이 들어와도 태국의 어떤 공격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또 태국이 물론 키가 큰 센터백을 몇 명 최근에는 뽑아서 쓰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피지컬적으로는 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박지용 같은 이러한 190이 넘는 공격수 이런 선수들이 또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어요. 태국전만 로테이션을 잘 통해서 넘기면 그러면 이제 3차전은 우리가 상황을 보고 16강의 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경기에 이제 집중하는 그 패턴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틀 쉬고 또 3일 쉬는 약간 텀도 있긴 있는데 나중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베스트 위주로 부분적 로테이션으로 금메달까지 승부를 보는 이제 그런 운영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상으로 본다면 조별리그까지는 다양한 선발 라인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다들 지금 우려하시는 게 그래도 동남아에서는 태국이 좀 강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태국이 템백을 하면은 쉽지 않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태국을 우리가 뭐 그렇게 경계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 네. 최악의 상황이 돼서 지난번 자카르타 때도 우리가 말레이시아 얕보다가 1차전은 크게 이기고 네. 2차전 말레이시아한테 덜미를 잡혔거든요. 맞아. 그리고 나서 선수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3차전부터 잘했는데 그래도 올라가요. 토너먼트는 1차전을 지금 9대 0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이변이 없는 한 우리가 진짜 어처구니 없이 3위를 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너먼트는 올라가는데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소기의 목적은 뭡니까? 금메달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장받지 않는 선에서의 로테이션은 돼야 되고요. 이강인 선수는 회복이 돼서 컨디션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르트문트전에 챔피언스리그 치르고 20일 날 와서 컨디션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강인 선수를 토너먼트 때부터 집중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3차전 때 여유가 조금 있으면 그때 선수들이랑 짧은 기간 시간이지만 손발 좀 맞춰봐 이러고 네. 투입을 시킬 수는 있겠죠. 뭐 그 정도 선에서 토너먼트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좀 오늘 경기도 그랬지만 우리 선수들이 좀 나이대가 그래도 좀 높은 때에 있고 다른 나라 선수들은 조금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병역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하죠. 또 선수들 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동기부여도 좀 강하고 그래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1년 연기됐기 때문에 만 23세가 아니고 만 24세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99년생부터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99년생부터 전부 넣고 와일드카드까지 넣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내년 파리올림픽 준비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은 2001년생 이후입니다. 다 22세 이하 선수들을 나와서 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금메달 못 따면 망신이란 얘기예요. 클리스만님이 영우가 조기 제대해야지 막 이러시는데 금메달 따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바뀌어갖고 제도가 바로 제대해요. 아 진짜요? 금메달 따면 이제 김천 상무에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했을 거 아닙니까? 네, 안녕히 계세요. 그대로 그냥 금메달 따죠. 끝나는구나. 네, 안녕. 아 진짜요? 그거 바로 몰랐네. 바로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와. 감동입니다. 네. 되게 뭔가 전술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려고 이제 입중계에 이어서 1시간을 할게 한 의원님하고 박 의원님하고 떼어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렸는데 사실 뭐 9골을 넣은 상태에서 어떤 전술을 얘기하기가 얘기할 게 없는 경기라서 이런 경기는 이제 중계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렵죠 오히려.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뭔가 리액션이 나올 수 있는 압박이 있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수비도
또 그래야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기지만 그냥 축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경기예요. 오죽했으면 오늘 같이 중계한 박지성 위원이 중계 중에 이거는 솔직히 팀으로 볼 수 없는 네. 팀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경기다. 그 말을 조심하는 박지성 위원님조차도. 그러니까 근데 저희 애기는 축구를 처음 봤어요. 축구 경기를. 네. 제가 옆에 앉혀서 같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 정도 지루한 경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볼 정도면은 야 엄청난 축구 매니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 대회 전에 C조에서 두 팀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이 기권을 했기 때문에 토너먼트 배정이 3위가 되는 팀들이 또 약간 변화가 있을지는 다시 봐야겠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1위로 가서 16강을 넘고 8강을 가면 중국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장소, 오늘 경기를 했던 그 장소에서 평가전 가졌을 때 되게 거칠었거든요. 근데 심판들이 그런 거를 잘 제어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판정에 대한 부분과 우려는 있다. 여러 변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중국전을 피하고 싶은데 VAR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조별리그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다치지 말고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는 약간 껄끄러운 팀은 좀 피할 수 있는 운까지 토너먼트에서 맞아. 생기면 맞아. 무난하게 금메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반대편에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팀이 두 팀이 같은 조에서 기권을 하면서 네. 물론 그 홍콩이랑 우즈베키스탄만 남았는데 두 팀이 서로 그냥 두 경기를 한대요. 체력 소모 안 하고 한 경기만 치르면은 그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쵸. 그 두 경기를 시키고 거기서 1, 2위 정해서 토너먼트로 들어온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슬슬 할 거 아닙니까? 연령별 팀은 지금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23세 이하, 22세 이하 팀에 대한 실력들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체력이 세이브된 우즈베키스탄 같은 팀이 복병이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그런 아시안 게임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득점원이 지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체계로 지금 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대회는 분위기 싸움이에요. 맞아요. 분위기를 이렇게 기분 좋게 잘 올려놓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뭐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진짜 중요한 경기에서 황선홍 감독의 어떤 역량 그 부분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4시간째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같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저희 원투펀치를 사랑하시던지 아니면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시던지. 맞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인 줄 박규현 선수가 박규현 선수는 툴이 많다고. 툴이 많아요. 긴장도 안 하고 약간 이렇게 즐기는 스타일 아시죠? 어떤 스타일인지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수비, 공격, 뭐 중앙 미드필더, 뭐 왼쪽 윙어, 왼쪽 풀백 뭐 다 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센터백 부족하면 왼발잡이 센터백으로도 뛸 수 있고 황재원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중앙 미드필더, 뭐 풀백 다 뛸 수 있고요. 황선홍 감독이 아마 다 계산하에 유기적으로 교체하면서 로테이션을 시키려고 아마 만들어놨을 거예요. 이번 멤버를. 이런 대회를 통해서 또 클린스만호도 세대 교체를 그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서 하려 그런다면 그러한 풀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A 대표팀도 이번 아시안 게임에 나온 선수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영욱 선수 커가는 게 굉장히 보고 있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자꾸 슈팅 몬스터 이렇게 중계해서 그러셨는데 슈팅 햄스터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몬스터로밖에 안 불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최근에 잘하잖아요. 골도 네, 많이 넣고 그러니까. 조영욱 선수. 기량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기량이 약간 무르익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큰 대회에서의 경험. 맞아요. 거기서 성과를 내면 자신감 붙으면서 기량이 확 올라가는 선수들 많아요.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재용 같은 선수도 그렇게 올라오길 바라는 거고요. 내일 모레 또 하잖아요, 경기. 그렇죠. 오늘의 포맷처럼 그대로 또 가는데 중계는 한의원님하고 송영주 위원님이 입중계를 하고 해주시고 제가 태국전 하기 전에 새벽에 또 뭐 바이에른 뮌헨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챔피언스리그 중계도 하고 그러니까 그 챔스 얘기도 좀 섞어서 네.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마무리 짓고요. 이제 네. 이틀 뒤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